한국군부대앞 위병소에서 초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이때 한 외국인이 이들 앞에 나타났고 초병들은 바로 신분 확인에 들어갑니다. 당황한 외국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 사이 멀끔한 전투복 차림의 한 한국군 장교가 위병소로 나와 그 외국인에게 다가갑니다. 외국인은 그 남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여군으로 종사하고 있는 비보르라고 해요. 헝가리에서 높은 계급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군인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저는 어린 학생이었던 즈음부터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꿔오던 활기찬 소녀였죠. 하지만 요새 저와 결혼을 약속한 한국의 군인 장교 남자친구 재영이의 여파로 저뿐 아니라 가족까지 뒤늦게 한국을 알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헝가리에서 꽤 널리 알려진 육군정보부 소속의 군인으로 평생을 국가와 가족에 이바지하며 살아오신 매우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0대가 넘으신 나이까지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시고 헝가리 정보부로 근무를 하러 가셨고 모든 근무를 마치신 뒤에는 다시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과 저녁 운동을 마치고 당직까지 한 뒤 집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군인이 체질이라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괴물 같은 아버지셨죠. 특히나 아버지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가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던 저에게 늘 그러한 사상을 가르쳐 주셨고 저 또한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또래 여자친구들과는 아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채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신혼 시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혼을 하고 약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시험관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저를 힘들게 낳으셨기 때문에 저라는 딸에게 더 많은 애정과 보살핌을 주셨는데요. 각별히 군인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한 명쯤은 있는 것이 좋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시험관으로 또 고생하실 생각 때문에 제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더는 자식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은근히 저라는 딸이 마치 아들처럼 의젓하게 자라기를 꿈꾸시는 것 같았죠. 어렸을 때의 기억은 대개 아버지와 동반해 야외에서 캠프를 하는 것과 나뭇잎을 통해 불을 피우는 것, 심지어는 야생에 있던 풀이나 생선을 잡아먹고 체험 여행을 했었던 기억은 어렸을 때 저에게 기막힌 충격으로 남았고 저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아 훌륭한 운동신경과 체력을 매우 일찍 기를 수 있었어요. 어떤 순간부터 장래 희망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때에도 저는 경찰과 군인 그리고 경호원이라고 부르는 직업들처럼 보편적인 여자들은 잘 계획할 수 없는 직업에 큰 관심이 생겼는데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절대 군인은 권장하지 않으셨다면서 제가 여군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대위 시절 열정적인 군인으로 근무할 당시 대규모 작전훈련 중 큰 사고를 겪으셨고 빠른 후속 대처를 취하지 못해 결국 오른팔에 의수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정보부에서도 아버지에게 강제적인 전역을 통보했지만 아버지는 군인이라고 부르는 직업을 잃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잃은 것 같다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현재는 헝가리 정보부에서 인사와 보안 문서 작업을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저의 여군이라 하는 꿈을 끝까지 반대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우측 의수를 볼 때마다 더더욱 강인한 여군이 되어서 아버지가 늙게 된다면 대신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꿈이 생겼듯이 여군이라고 부르는 꿈에 더욱더 확고해져만 갔고 결국 아버지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해 저의 여군 자원 입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도전한 여군 입대였으나 저는 큰 꿈을 위해 일반 병사 직렬이 아닌 당초부터 장교 지원을 목표로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낮에는 주위 식당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은 뒤 저녁에는 아버지와 동행하며 장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자원 입대에 필요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필기 공부는 꽤 쉽게 진행되었다고 하나
여군 장교로 입대하기 위한 것은 체력 시험이 비중이 컸고 저는 체력 시험에서 큰 괴로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다른 여자친구들과 달리 남자와 버금갈 수준으로 체력과 운동신경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장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저의 한계를打파할 필요성이 있었고 저는 결국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집에 주위에 있던 태권도 도장에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닌 여러 각도의 운동, 신경과 유연성이 필요했었던 저에게는 태권도의 전신운동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고 헝가리에서 독보적인 태권도 도장인 한인타운에 있던 태권도 도장에 저는 곧장 등록비를 지급한 뒤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헝가리에서의 태권도 도장은 한인타운에 있던 것이 유일했고 실제 수업 시간에도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한국인으로 결성되어 있었기에 저는 그때부터 꽤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여러 사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운동에는 큰 언어의 장벽이 문제되지 않았고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한국어까지 배울 수 있었죠. 거기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은 애당초부터 자연스럽게 헝가리어를 구사했기에 저는 꽤 정교하고 체계적인 체력 시험을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권도 도장에 이제까지 아예 본 적 없는 한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더니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꽤 운동을 즐기는 듯 다부진 몸매에 좋은 피부가 매력적이었던 그 한국인은 자신의 이름을 재영이라고 소개하며 저와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 언제나 같은 수업을 들었던 재영이는 매일 운동을 마친 뒤 저와 식사를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놀랍게도 그가 한국에서 군인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이미 제가 재영이에게 푹 빠진 상태였죠. 군인으로서의 근무 중 잠깐의 휴가 기간을 받아 헝가리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친구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던 재영이는 정말 우연히 마주친 저에게 사귀지 않겠냐면서 제안을 해주었고 물론 국가 간의 거리에 따른 제약이 있겠으나 함께 노력해보자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고백을 해줬는데요. 저는 고백을 곧장 승낙했고 특별히 재영이가 군인이라 하는 점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보살피며 살아왔다던 재영이는 저에게 아직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으나 자신은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고 저 또한 그러한 재영이의 당당한 모습에 끌리게 되었죠. 약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저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고 휴가 기간의 마지막 날 재영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정말 짧은 기간이라고 했으나 몸이 멀어진다는 것 때문인지 공항에서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답니다. 재영이는 저에게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서 곧장 비행기를 타고 가며 연락을 하겠다고 했고 저 또한 다시 재영이를 만나게 되는 날까지 반드시 여군 장교로 합격하겠다는 다짐을 전해주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다행히도 태권도 도장에서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한 탓인지 장교 체력 시험은 저에게 너무나 쉬울 수밖에 없었고 부단히 준비해온 필기 시험도 운이 좋게 한꺼번에 합격해 저는 곧장 헝가리의 여군 장교로 입대할 수 있었어요. 모든 시험에 합격이 되었다는 소식에 아버지께서도 저를 안아주시며 이제는 다치지 않도록 신경 써가며 근무를 하면 된다며 축하해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의 미래가 대략적으로 정해졌으니 약 1년 내로 자신은 전역을 하겠다면서 서로의 계획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재영 씨에게도 저희 합격 소식을 전달했고 재영 씨도 너무나 축하해 주면서 저의 훈련 기간이 모두 끝나고 고정적인 근무지로 발령받게 되었을 경우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맞춰보자면서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처음 입대를 하고 받은 장교 훈련은 정말 너무나 참 어려웠다고 하나 저는 매일 밤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 재영 씨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고 결국 약 3개월의 모든 훈련 끝에 최종 근무지에 배치받을 수 있었어요. 서로의 상황이 안정돼가면서 저와 재영 씨는 각각 서로의 나라들을 넘나들며 약 1년이 넘는 교제 기간을 이어나갔고 저는 재영 씨가 근무하고 있다는 한국의 강원도 지역에까지 찾아가게 되면서 점차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이라 하는 나라를 겪게 될수록 제가 태어난 나라인 헝가리와 너무 비교될 정도로 선진국처럼 느껴졌고 어떤 순간부터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멋있고 자리 잡아 살고 싶은 꿈의 나라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 근무도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상황이 편안해졌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인 남자친구 재영 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드렸고 서로의 때가 맞는다면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미래 계획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매번 저희 연애에 있어서 까다롭게 반응하시던 아버지였기에 저는 이번 한국인 남자친구 재영 씨와의 만남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역시나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하필 한국인이냐며 뜬금없는 소리들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그곳은 헝가리보다 더 돈도 없다고 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리들을 이어나가셨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재영 씨라고 부르는 친구가 그러한 나라에서 군인으로 근무한다면 무진장 불안정한 직업과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 텐데 생사도 장담 못하는 그런 위험한 남자에게 저를 보내줄 수는 없다며 대단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께서는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 대하여서 전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선진국과 같은 시스템 그리고 이와 동반해 찍은 한국의 길거리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께서는 사진을 세밀히 보시더니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늦은 저녁에 평화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며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말과 함께 제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반으로 찢어버리셨어요.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불같은 화가 익숙하신지 그저 저를 향해 왜 한국인을 만났냐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는 한국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헝가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냐는 불편한 화를 내며 지속적으로 한국 여행 중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 그것은 영화와 다르지 않은 거짓이라며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재영 씨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가 제발 허락해달라며 계속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게다가 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실 만한 한국 군인들이 종사하는 건물과 군부대 부근 길거리들을 보여주며 헝가리의 군부대 시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훨씬 깨끗한 곳에서 재직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기에 이르렀죠.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셨지만 군인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나오니 다소 눈길을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군인의 군사력이나 다양한 무기들을 보여드리는 것과 함께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자 아버지는 그때부터 서서히 제 말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알고 보았더니 아버지께서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죄다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러한 고지식한 편견이 되려 군인답지 못하다는 따끔한 조언까지 해드리며 마지막에는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기술력을 즉각 깨닫을 수 있는 한국의 공항까지 보여드렸죠.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진짜 실재하는 것이냐며 계속 제 말에 집중을 주셨고 특히 좋지 못한 헝가리의 치안에 비해 길거리에서 아무런 경찰의 보호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한국 학생들의 생활을 보시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의 결혼에 대해서는 쉽게 확답을 내려주시지 않으셨고 저는 결국 재영 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재영 씨에게도 제가 처한 상황과 아버지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러한데 놀랍게도 재영 씨는 그러면 자신이 요즘엔 휴가를 신청하는 게 다소 곤란한 상황이니 아버지와 동반해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근무지 주위로 오는 것은 어떻겠냐는 방법을 제안해 주었고 한국에 도착한 뒤 아름다운 여행지들의 코스와 음식점 계획까지 짜주고는 마지막 일정 날 자신이 재직하는 곳에 면회를 오라며 굉장히 참신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곧 제가 재직하고 있던 곳에서 휴가를 받아냈고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가족 전부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자는 계획하에 헝가리의 공항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뒤늦게 한국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며 묵묵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그 뒤 한국 공항에 내리고 나서부터는 인생 최고로 놀라시며 이런 나라가 진짜 있었구나라는 말만 반복하셨는데요. 다소 위험하고 발전이 멈춰있는 헝가리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에게 기막힌 교통의 발달과 멋진 한국 대도시의 모습은 신세계 그 자체였고 아버지께서는 재영 씨가 짜준 여행 루트대로 한국을 체험하시면서 그 사이 자신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또다시 아무런 말 없이 아버지와 동반해 재영이가 종사하고 있는 근무지의 위병소로 찾아가게 되었고, 미리 간부면회 체험 신청 시간을 보장해 놓은 재영 씨와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군부대 위병소를 보시더니 자신이 정보부로 재직하고 있는 곳과 비교도 안 되는 건물 크기와 최신식이라면서 너무나 놀라신 것 같았고, 심지어는 위병소에서 검문하는 병사들의 전투복과 장비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깨끗하고 좋냐며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놀라움을 보이셨어요. 재영 씨의 배려로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 병사들의 생활관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한국인 병사들의 생활관을 들어가시자마자 갖가지 세탁기와 건조기, 샤워실까지 있는 모습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시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는 과거 자신이 본 한국의 모습이 남아있어 지금의 한국도 헝가리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 예상하셨는데, 헝가리와 너무나 차이나는 미래 도시 같은 모습에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한 모습에 저와 재영 씨는 아버지를 안아주며 오랜 세월 군인으로 성심껏 사셨다는 따스한 말을 건네게 되었죠.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정말 이런 나라에 살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헝가리에 귀국하면 당장 전역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셨고, 실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 전체는 한국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남편인 재영 씨가 있는 강원도로 찾아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